네,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이제 시황 오전 체크, 장중 체크를 글로써 적어서 드리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오전 시장 체크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나 이제 공포감에 이제 쌓여 있을 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약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좀 안심해달라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내려가지도 않고 평생 올라가지도 않고 종목도 평생 내려가지도 않고 평생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만 종목은 평생 내려가다가 상패가 되면 끝이지만, 그렇죠? 저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심지어 테러가 발생했을 예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도 계속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폭등이 나왔어요. 재료가 강력하게 소멸됐고 많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지금도 충분히 많이 빠지는 5월 시장입니다.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유, 두려워 또 오늘도.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자, 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되는 시기, 그래핀도 움직이고, 5G 움직이고, 히토리 움직이고, 막 테마들이 움직여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장에서 움직였을 때 상승 전환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자금이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오늘 뭐 바로 시장이 반등이냐?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바이오에서 1차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들어올 수 있겠죠, 연속으로. 들어오다 쉬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들어올 때가 시장 전환점이 생길 것이고 그때 환율이 꺾일 조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맞춰서 추가 자금이 유입돼요.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코스피는 외국인 플러스네. 매수했네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시장이 저점에서 어제 700.00으로 최저점 만들어냈죠. 시장이 분위기가 바뀔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조금 이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밤사이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또 나오면은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또 전달되면은 미국에서 해외에서 전달되면은 또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전체적인 그 틀을 보세요. 한번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거기가 또 저점 쌍바닥 잡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뭔가 시장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전환점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제 반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무방하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 윗꼬리 달고 내려오네요. 여기 지금 환율이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각도에서 이탈했죠. 상승 각도를 이탈해버렸죠. 이게 내려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근데 결국에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지금 꺾여도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80원 정도 꺾이기 시작하면은 바이오 2차 파동 들어오면서 시장은 갑자기 3%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2, 3%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해지죠? 미중 무역 전쟁 G20대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패권 싸움이 조금 더 잦아들고 서로 좀 뭔가 타협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판이 깔릴 거예요. 자, 판이 깔립니다. 항상 금융시장과 정치는 계속 뭐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 대외적 여건들 계속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마침 그럴 때 마침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침 이런 판이 깔렸을 때 마침 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마침 대북주들이 뭔가 바닥을 잡고 뭔가 꽁퉁꽁퉁 이제 올라올 듯 말 듯 할 때 뭔가 대북적인 호재가 생깁니다.
시장이 먼저, 주식이 먼저,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요. 선반영이에요, 항상. 선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굳이 쫓지 않아도 수급과 그 흐름들을 쫓다 보면 테마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마를 쫓아도 상관없이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또 그렇게 움직일 거고. 지금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시장이 썩 큰 반등도 아니었고 음봉으로 끝났는데 갭 떠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240 분봉 위에서 자꾸만 놓으려고 하는 모습. 코스피도 그렇고 점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장대 한번 하나만 들어오면 시장 쌍바닥으로 완벽하게 정석적인 쌍바닥을 그리면서 자 트리플 요거는 길게 보면 또 다중바닥이에요. 사실 시장 그 기술적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길게 짧게는 쌍바닥을 형성했고 요번에 처음에는 700을 이탈한 698이라면 지금은 700.00을 저점으로 만드는 뭐예요? W 짝꿍댕이 쌍바닥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근데 마침 딱 그럴 때 시장이 판이 깔릴 거라고. 판이. 어떤 판? 대외적인 여건이 바뀌거나 환율이 내려가거나 뭔가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쏟아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런 쌍바닥을 잡겠죠. 그러면 그때 이만한 이유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시장 이제 다 완벽하게 전환됐어. 다 몰빵 매수 이렇게 안 하고 일단 관망. 보유한 건 어쩔 수 없지. 보유한 거 다 올라올 거니까. 보유한 거 다 올라올 거니까요. 지금으로서 시장 상황, 현재 상황에서 제일 큰 재료는 수급이 빠지지 않고 주식에 이상이 없는 종목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때문에 괜히 떨어진 종목이 제일 큰 재료입니다. 이거 다시 원위치 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같은 거 쓸데없이 시장 따라 떨어졌던 거 혹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럴 때 어떤 이유든 붙여요. 예를 들어 지금 히토류가 오늘 핫했어요. 히토류가 핫해. 그럼 히토류 테마에 붙여버립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내요. 진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도 관련이 없어도 히토류를 엮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냥 엮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합니다. 광림 어제까지 음봉이었다가 쌍방울 어제까지 음봉으로 밀어내다가 생깁니다. DR텍 어제까지 음봉으로 밀어내다가 지금으로서 제일 큰 호재는 앞으로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미래 가치가 있고 성장성 있고 수급이 안 빠졌고 매집이 되어 있는데 시장 때문에 빠진 것들이 쓸데없이 쭈르륵 내려왔다. 이게 가장 큰 재료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센지 이런 거를 골라내고 내가 보유한 게 그런 거라면 굳이 팔지 않고 그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오히려 돈이 있다면 더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살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종목에 들어갈지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탈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 있잖아요. 종목 하나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디 갔죠? 그 이름 저거 쭉 내려가다가 음봉을 다 덮어버린 거 저거 노바텍. 자, 노바텍처럼 이런 식으로 음봉들을 거래 없이 내린 음봉들을 한순간에 메꿔버리는 이런 파동이 지금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나노메딕스 이런 식으로 음봉들을 한 방에 덮어버리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재료가 생겨요. 이상한 재료 하나 붙어요. 바닥에서. 재료는 준비되면 가져오면 붙이기 나름인 겁니다. 재료 하나 어설픈 재료라도 붙이면서 돈 끌어올리면 이거 대단한 거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와 이 재료 대단한 거네. 원래는 평소에는 이런 국에서 나오면은 별거 아닌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돈을 쓰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있을 만한 종목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NPK 강조합니다. NPK를 강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뿐만이 아니라 재료가 있을 만한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들, 끼가 있고 매집이 되고 있고 매집이 안 풀렸고 괜히 쓸데없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시장 때문에 그거 버리지 말고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6월 말까지. 최소 6월 말까지. 6월 말. 아무리 길어봐야 7월 첫째 주까지, 요 정도까지 상반기 그때 만들어진 것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일단은 기다려볼 만한 거 기다려보시고, 그 사이에 크게 수익 나는 거 먹고 또 이런 것들 보고 또 이런 것들 보고 또 신규를 보고 또 수익금 상쇄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6월 말까지 보시다가 6월 말에 대대적인 압축 한번 진행하면 됩니다. 교체 압축.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종목을 좀 보자면은 에이프로젠 KIC가 오늘 보합으로 또 끝났네요. 이거 정말 예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에이프로젠 KIC나 리드나 미래 SCI 같은 것들 다 급락할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급락을 했었고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타점이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쵸?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십 프로 수익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리드를 그런 식으로 봤다 하면 여기서 접근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에요. 왜? 여기서 피하고, 여기서 피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한류, AI 센터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 제가 직접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거 여기서 끊어내고, 근데 요거는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서 팔았어야겠죠?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저는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한류뱅크의 실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안 했을 거. 지금도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미래 SCI 당시에 떨어질 때는 저렇게 떨어져서 지금 회복하나요? 아니요, 지금도 안 회복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있지 말고 이런 데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에이프로젠 KIC를 선택한 거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오늘 뭐가 만들어졌어요? 대국민 문자 종목으로 GV가 만들어졌어요. GV, 금빛. 이거 뭐예요? 금빛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거 DB라이텍 때 올라갔고, 이거 동부라이텍, 이거 DB라이텍 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금빛으로 GV로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대국민 문자 보냈어요. 이렇게 작전 다 해놓고 대국민 문자 뿌려가지고, 야, 이거 먹어줄 사람 없나? 내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좀 나한테 좀 봉사해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던 도중에 대국민 문자를 쓴 겁니다. 문자라도 날려서 이거 좋다 하면은 누군가 사겠지. 그 누군가 사는 거 모이면 수십억은 되겠지. 그 수십억 있다가 팔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다 팔린 거고, 나머지는 뭔가 문제가 있기 전에 다 던지고 나와서 하한가가 예정된 종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주식 조금만 흐름을 안다면 여기서 그냥 이거 뻔히 하한가 여기까지 내려오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왜? 끝났잖아. 왜 끝난 종목을 저렇게 갖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당할 수가 없는, 이건 그냥 뻔히 보이는, 여기 하방에 뻔히 보이는 거. 지금 필록스 같은 게 그런 거죠. 다 끝난 거. 여기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올라오는 게 2차 파동이 되는 게 있죠. 10개 중에 3개 정도 됩니다. 그 회사를 분석했을 때 이 회사가 올라갈 때 이게 단순 작전에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린 건지, 진짜 실체는 별거 없는데 주가만 주가 부양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한 단계 격상이 되는 건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종목들은 거기서 시가총액이 형성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진짜 실적 개선이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합병이 돼가지고 뭔가 종목이 다른 회사가 아예 다르게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 예를 들어 CB 전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전환했을 때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사채 돈 갚아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끌어올릴 재료 붙여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원위치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스닥 종목의 대부분은 다 주인이 사채업자다. 명동사채, 강남사채다. 이거는 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코스닥의 대부분은 주인이 사채업자일 수가 있습니다. 좀 중소형주.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사채 끼고 다 한다고요. 시비 발행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쪽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합니다. 보통 주식 담보를 받기 때문에 여차하면 팔아버려요. 그럼 그게 하한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한가가. 여차하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왜? 내 본전 지켜고 이거 약정 그 이자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얘가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채업자는 주식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낌새 안 좋네. 내 담보인데 너희들 몰라. 나 이거 내 돈 챙겨야 돼. 하한가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주식 담보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 매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하한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최대 주주 매도가 나오는 경우 비슷한 거고. 반대 매매가 나와요. 주식 담보.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죠. 누군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회사가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뭔가 조심이 안 좋아. 그래서 팔 사람들 다 팔고 나가서 나머지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한 방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메커니즘. 한 방에 쏟아져요. 한 방에. 왜?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껴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다수가 주식담보대출 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 종목이 진짜 작업을 위한 주가를 부양한 건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부실 기업에서 그냥 주가만 끌어올린 건지를 판단을 해서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격상이 된 종목은 상방에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좋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옛날 많이 대시세를 냈던 것들은 대부분 저런 파동을 만든다. ST큐브 보세요. 바이오 종목으로 탈바꿈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바탕 올라갔죠.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파동을 주잖아요. 이거는 오늘의 GB와 같은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계 격상돼서 종목이 중형주, 중대형주급으로 상승, 레벨업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레벨업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많이 올라간 것도 갖고 있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그거는 레벨업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이 회사 괜찮네. 이 회사 뭔가 지금 이거 끌어올렸던 게 이유가 있는 거네. 그냥 단순히 주가를 부양시키고 억지로 돈이 없어가지고 땡겨서 그거 담보대출 반대매매 주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랑 다르네 라고 판단된 거는 한두 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이 아닌 것들은 순간 이렇게 막 출렁 있는 것들은 뭐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주식을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대응하자. 모르면 당한다 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집이 이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뻔히 하한가가 보이는 거지만 뻔한 건데 모르면 그냥 이게 어디서 좋다고 하면은 나 모르니까 좋나 보다 하는 거죠. 사야겠다 하는 거죠. 모르면 당한다. 지금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고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하면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누구든 간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뭐 그런 거야. 개인 판단이니까.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할 텐데 수급은 뭐 딱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뭐 외국인들 코스닥 파는 거 똑같고.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